현재 겨울왕국2는 뛰어난 영상미, 몰입도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꽤나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왕국2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라프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왕국 속 올라프의 최대 매력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의 개그가 아닐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올라프의 성우를 맡은 조시 게드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2에서 마법의 숲에 도착한 후 올라프는 엘사 일행과 떨어지게 됐었는데요. 친구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살짝 겁을 먹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듣도 보도 못한 사만다라는 인물까지 찾았다는 점이었죠. Elsa, Sven, Samantha. I don't even know it's Samantha. 이 일명 사만다 씨는 조시 게드가 녹음 과정 중 자신의 마음대로 애드립을 펼쳤던 것이라는데요. 뛰어난 그의 센스에 현장 제작진들 역시 웃음이 터졌고 이를 토대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어떻게 애드립이 가능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겨울왕국2를 포함한 다수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먼저 성우들이 녹음을 하고 이후 정교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들어가기에 즉석에서 대본을 수정하기도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네요. You built me. You remember that? And you're alive? Am I? 참고로 올라프의 애드립은 겨울왕국 1편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바로 모두를 빵 터뜨렸던 이 장면인데요. I bet she's the nicest, gentlest, warmest person ever. Oh, look at that. I've been impaled. 조시 게드에 따르면 디즈니 측에서 녹음 과정 중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줬기에 자연스레 나온 애드립이었다고 하며 본인도 영화의 최종 작업이 끝난 후에야 해당 애드립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봤기에 깜짝 놀랐었다고 하네요. 엘사가 물가를 건너다 물로 이루어진 말을 만나는 장면은 겨울왕국2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노크라는 이름을 가진 물의 정령이었는데요. 노크는 실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로 자신의 뒤에 인물을 태워본 후 자격이 있는 자라면 함께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면 바로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CU의 뮬리르와 비슷한 존재인 것이죠. 겨울왕국2의 제작진들은 이 노크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승마교육센터를 찾아가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물론 사람이 올라탔을 때의 반응 역시 면밀히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드라마틱한 엘사와 노크의 만남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모든 노력은 녹스를 통해 엘사가 단순히 얼음 마법을 가진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엘사는 떠나가고 올라프는 먼지 가려 날아가 버린 후 안나는 헤알리, 더 넥스트 라이팅을 부르며 영화에서 가장 감정적인 씬을 연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인 해당 곡은 사실 제작 초기 단계에 나왔던 곡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나 역의 크리스틴 벨과 감독 제니퍼 리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 독립심에 대해 깊게 얘기를 하게 됐고 이를 녹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녹음본을 영화의 작곡가들에게 가져다 줬고 이에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아 나온 곡이 바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곡을 건네받은 크리스틴 벨은 본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옮겨져 있던 것을 보곤 더욱 깊이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 명곡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겨울왕국의 세계관은 북유럽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세계관인데요. 특히 지형이나 아렌델 왕국의 경우 노르웨이를 똑 빼닮았습니다. 또한 겨울왕국의 몇몇 등장인물들의 경우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 거주하는 사미족을 보곤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크리스토프가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왕국 1편 개봉 당시 동의 없이 사미족을 너무 많이 변형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때문에 겨울왕국2에서 사미족을 본딴 원주민들을 등장시킬 계획이었던 디즈니 측은 이번엔 매우 조심스럽게 실존 부족을 스크린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작진들은 직접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탐방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사미족에게 직접 찾아가 계약을 맺곤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미족은 겨울왕국2의 크레딧에 조언자 자격으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디즈니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며 사미족을 크레딧에 올린 이유는 마음대로 소수민족을 변형했다는 비판을 피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겨울왕국2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뛰어난 연출력 등 모든 부분이 뛰어났지만 그중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당연히 한층 더 발전한 그래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들은 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썼다고 하며 그중 매우 공들였던 부분은 아렌델 왕국의 내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를 위해 겨울왕국 1편에서 만들어뒀던 아렌델의 표본을 모두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겨울왕국 1편에서 아렌델 왕국의 내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 2편에서는 왕국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스토리 중 하나였기에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그래픽 작업을 했기에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러한 섬세한 표현이 영화 내내 펼쳐졌을 거기에 나중에 VOD가 발매됐을 때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겨울왕국 2 속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애니메이션 영화임에도 제작진들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